자,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최근 소식도 오늘 같이 나누겠지만은 무엇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어제 미처 생각 못했어요. 어서오세요. 뭐라 어서오세요. 어제 미처 생각 못한 게, 아니 여러분들이 어제 막 자꾸 하드포크 질문을 하고 리프사가 판매하는 거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랑 관련되게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요즘에 뭐 관련된 얘기가 있나 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국내 이제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지금 뭐 리프사 자꾸 판매하는데 너희 죽을래? 그만 팔아. 너희 때문에 XRP 가격 안 오르잖아. 우리 뿔났다. 이제 장난 아니다. 이제 뒤도 없다. 이거 하드포크 시켜서 우리가 빠져나가고 너희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나 봐요. 네,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하드포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거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을 설명드릴 거고, 사실 그 소식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베이스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서 하드포크가 뭔지도 모르죠. 하드 아이스크림, 그리고 포크, 이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포크, 꼬챙이로 된 거, 삼지창 모양의, 그냥 그거 두 개를 짬뽕해 놓은 걸로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블록체인이 뭔지, 하드포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 하드포크 하면은 리프사 견제할 수 있어, 우리가 XRP 더 이상 못 팔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오늘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베이스,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소식 들려오는 거에 대해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그 소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식 안에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장님이 되면은 정말 답답하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암호화폐 세상은 진짜 장님들 천지입니다. 왜냐면은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드포크, XR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걸 설명하는데 맞는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거의 안 나오죠. 다 틀린 얘기죠, 웬만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장님 얘기 말고 정말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사물,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고 어떤 게 아름답고 어떤 게 아름답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런 소식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 하드포크 관련된 거는 어제 설명드리긴 했어요. 거진 다 설명드렸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디테일한 케이스들을 하나씩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어제 설명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XRP 하드포크가 가능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자,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한 거겠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yes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드포크가 돼? XRP 그러면 이거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드포크가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리프사를 협박을 해갖고 야 너 이 자식들 자꾸 팔아먹으면 가격이 안 오르는데 이럴 거야? 우리는 XRP 가격이 중요하다. 그만 팔아먹어라. 안 그러면 우리 하드포크 해갖고 너희 폭삭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지금 XRP 레저상에 참여하고 있는 뭐 굵직한 기업들 몇 개 있죠. 걔네들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이어서, 뭐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여서 리프사를 견제함으로써 걔네가 따로 나가서 하드포크에서 리프사 너희 혼자 놀아, 우리 이거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나가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리프사를 압박하거나 견제를 해서
더 이상 판매를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런 바램을 갖고 하드포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일단은 그냥 된다 안 된다만 보지 마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세상은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3차원 또는 4차원, 이제 후각까지 들어오는 4차원 세계 살고 있죠. 아니 세상 모든 게 2차원적이지도 않고 그냥 좋다 나쁘다, 기다 아니다 이런 걸로만 판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드포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제가 XRP 같은 경우는 POW 쓰는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걔네는 블록 단위로 해갖고 그 안에 이제 트랜잭션들을 넣어갖고 그것들을 작업 증명이라고 해갖고 그 방식의 컨센서스 합의를 통해서 이게 맞는 트랜잭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갖고 계속 뭐 계정 간에 비트코인도 이동하고 이런 거를 처리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와 다르게 XRP 같은 경우는 그 단위가 레저입니다. 레저. 단위를 레저라고 불러요. 이렇게 레저라고 있으면은 이 넘버링이 있다고 했죠. 1번 레저, 2번 레저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죠. N개까지. 지금 오늘날 그때 봤을 때가 4,100만 개였나요? 4,200만 개? 이 N까지 계속 N 플러스 1 해갖고 계속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트랜잭션들 어제 보셨지만은 골뱅이로 표시를 했죠. 리플사 같은 경우. 이 트랜잭션들입니다. 이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레저가 밸리데이터들에 의해서 오케이 베리파이 되면은 이 레저가 최종적으로 디터민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롤백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결정되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현재 레저 번호 플러스 1 돼갖고 그 다음 레저가 다시 기록되기 시작하겠죠. 자, XRP 같은 경우 하드포크 하면은 이 시점 딱 레저 하나 기록된 시점에서 누군가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야, 하드포크 나 인정할 수 없어. 이거 인정 못해. 우리 따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서 새롭게 출발할 거야. 새 출발하겠어. 그래서 리프사가 참여하고 있는 XRP 그 현재 레저와 벗어나서 새로운 기록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본인들이 새로 만든 네트워크를 쿠데타 네트워크라고 합시다. 쿠데타 네트워크. 자, 여기는 기존 XRP 네트워크. 쿠데타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레저를 새 출발하는 거죠. 이걸 레저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이거는 알파라고 하고. 자, 베타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밸리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밸리데이터만 있으면 됩니까? 리플 로드도 있어야 돼요.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플 로드는 이 레저를 기록하는 쪽이고 밸리데이터는 이 레저 안에 들어간 트랜잭션들을 밸리드한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해주고 더불어서 이 컨센서스와 관련된 뭐 fee, 트랜지션 코스트라던가 또는 새로운 규칙, 기존의 규칙 변경, 기존의 규칙 삭제 등 이런 어멘먼트라고 부르는 수정안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투표 권한을 갖습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인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밸리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참여할수록 이렇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탈중앙화, 더 디센트럴라이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밸리데이터들이 점점 리프사께 줄어들고 근데 리프사 아닌 제3자들이 참여했을 때 탈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거를 리프사가 2017년부터 쭉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요. 오늘날까지 이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요한 두 개 이런 존재들이 필요해요. 엔티티들이 필요한데 리플로드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쪽에서 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밸리데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뭐야, 청소를 계속 진행해?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니, 하지마. 그만해. 쉬으세요. 일시정지.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로봇 청소기가 반응하네요. 잠깐만. 집으로 돌아가. 네, 이따가 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이 밸리데이터가 문제인데 밸리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들 쿠데타 일으킨 쪽이 한
7개 뭐 회사든 개인이든 참여했다고 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밸리데이터를 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 뭐 기업까지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기업이 없이 그냥 해외 커뮤니티에 막 불만을 가진 일부 개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밸리데이터 돌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밸리데이터 고작 7개로 돌아가는 이 컨센서스를 제3자가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이 XRP 레저에는 엔티티 데이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쪽이 더 신뢰가 갈까요? 이쪽이 더 신뢰가 갈까요? 지금 예를 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아무리 뭐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해도 IMF랑 중앙은행들가 일하는 리프사를 더 신뢰하지, 이런 개개인들이 참여한 이 쿠데타, 새로운 하드포크된 XRP 이쪽을 신뢰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IMF가 이쪽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 어머 세상에 쿠데타 이렇게 하고 새로운 하드포크된 XRP 있는데 야 니네가 더 신뢰간다 하고 이쪽에 달라붙겠습니까? 아니죠. 신뢰도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프사를 왕따시키고 쓰겠다고 하면은 리플사를 제한 나머지들 밸리데이터들을 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이거에 버금가는 제3자가 봐도 신뢰가 될 만한 애들을 끌어와야 돼요. 쉽지 않겠죠? 걔네들을 끌어와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 상장은 어떻게 할 거야? 하드포크 된 거 상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상장시켜야 되죠? 상장 안 되면 가격을 평가를 뭘로 할 수 있죠? 못하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이 하드포크된 XRP 이름을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뭐 베어러블 가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곰탱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하드포크된 XRP 이름 곰탱이에요. 베어러블이에요. 이거 가격 평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오픈마켓에 상장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평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적정 가격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무슨 설명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거를 들으셨으면 이해하셨겠지만은, 자 정리를 해볼게요. 기술적으로 하드포크는 가능하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 또는 문제라고 표현 안 하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긍정적으로 해줄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컨센서스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신뢰도 있는 밸리데이터를 데려올 수 있느냐. 쿠데타 일으킨 쪽이 단순히 개인들에 불과하다면 그 개인들이 돌리는 밸리데이터 누가 신뢰할 수 있죠? 기존 XRP 레저상에 존재하는 밸리데이터 또는 그만큼 신뢰도를 가질 만한 누군가를 데려와서 밸리데이터를 돌려야 됩니다. 이걸 돌려야 이제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이제는 오픈마켓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장을 할 수 있어야 가격 평가를 받고 뭐 이제 쓸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거조차도 못한다면 아예 쓰지도 못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얘네를 구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OTC에서 거래할 거예요? 누가 그걸 거래하는 걸 도와주죠? 그리고 누가 이거를 신뢰도를 갖고 참여를 하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드포크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서 하더라도 아무도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최소한의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드포크요? 지금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리플로드 하나 돌리고 지금까지 레저 기록된 거 특정 시점에서 딱 프리즈 시켜놓고 제가 선언하면 됩니다. 야, 나 이제부터 새롭게 할 거야. 내가 인정하는 밸리데이터만 참여한다. 막 이러면서 그냥 혼자 노는 꼴이 되겠죠. 이런 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하드포크 한다는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놀 가능성이 높아요. 밸리데이터들, 신뢰될 만한 밸리데이터들을 본인들이 스카웃을 못하는 한 그냥 본인들끼리 노는 장난놀이에요. 그냥 소꿉놀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드포크 된다 안 된다 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저런 얘기할 때 저게 가능성은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거 관련돼서 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이 흐름이 갈지, 가능성은 또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판별하실 때 지금 설명드린 베이스를 알고 계셔야지 정확히 판단이 되실 겁니다. 돈 안 들죠? 돈 들 거 없어요. 그냥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서버 한 대.
서버한테 있으면 하드포크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심지어 여러분 PC로 하면 돼요. 리플로드 돌리세요. 돌리고 지금 현재 레저 기록을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레저가 자, 레저가 몇 개가 기록됐는지 볼까요? 어제도 잠깐 봤었죠? 한번 더 봅시다. 정확히 보기 위해서. 여기 보이죠?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레저가 거의 5천만까지 가고 있죠? 여기 1000단위로 끊으면은 4980만입니다. 80만 6372번째 레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의 5천만이에요. 이 풀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야지 그 레저가 신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 풀 히스토리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윈드라는 개발자 있죠? 티법 만드는 그 개발자랑 닉이라고 리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에 속하는 사람이랑 대하는 내용 중에 용량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윈드 그 사람이 리플로드랑 밸리데이터 다 돌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풀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대할 때 그 내용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풀 히스토리를 저장을 다 SSD에 하려고 하는데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비싸죠.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용량이 그때 몇 테라바이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인지 2인지 5인지 모르겠지만 테라바이트 단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언급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만큼 많은 용량을 확보해서 이 풀 히스토리, 모든 레저 기록을 갖고 있어야 그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 확보해야 되겠죠. 이거 확보하고 이거 하면 되는데 집에서 돌리려면 테라바이트 단위, 만약 이게 10테라면 10테라 이상 있어야지 본인 이제 시스템에다 저장할 수 있겠죠. 하고 나서 돌리면 돼요. 리플로드 돌려요. 돈 드는 거 일단은 요 부분, 저장 공간 용량. 만약에 테라 단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확보해야겠죠. 돈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요. 이거 확보했으면 리플로드 돌리는 거 오픈소스죠. 자,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기 기터브 가갖고 보이시죠? 여기 리플드라고 있죠? 이거 다운받아서 돌리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렵다, 어려우시면은 여기 있죠? 이 개발자 사이트 있는데 여기 가갖고 유스 케이스에 나왔으려나?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친절하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러너, 리플, 밸리데이터. 아니 밸리데이터 말고 노드 어디 갔어? 노드 여기 있죠? 리플드 서버.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인스톨, 컨피그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도 돌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만 있으면 되겠죠. 그냥 일반 PC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돌리세요. 그냥 돌리면은 준비 끝. 아까 말한 그 레저 다 확보를 하고 돈도 안 들어가요. 오픈소스니까 받아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IT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거 작동시키려면.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IT 아니신 분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에 비용도 안 들고 그냥 다운로드, 그 다음 세팅하고 실행하면 돼요. 그럼 준비 끝납니다. 그리고 선언하면 됩니다. 야, 나 이제 따로 안 놀아. 이제 새로 하드포크 할 거야. 만약 하드포크 하려면 요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존 거로 안 놓을 거니까 새롭게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 갖고 본인들만의 밸리데이터를 구성해서 그렇게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IT 지식은 필요하겠죠. 비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하드포크 끝납니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자색고관님도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설명드렸죠?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하드포크가 도움이 될까? 자,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알겠어요. 이 하드포크 주장하는 사람 의견들을 알겠어요. 자, 어떤 생각으로 그런지는 이해는 되는데 진짜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하드포크 해갖고 하드포크 한다고 리프사가 쫄까요? 쫄 것 같습니까? 리프사가 하드포크 시킨다고? 그런 개개인들이 하드포크 한다고 으름장 놓는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개 몇 명이 그 하드포크 한다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떨 거냐면 뭐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잖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본인들이 야 우리 하드포크 있어 우리 봐봐 막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랬어? 그래 잘해봐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기본적인 본질적인 건 설명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영향력 있는 제3의 막강한 친구들 뭐 메이저은행이라던가 이런 데가 하드포크에서 하면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은 들겠죠. 예, 그러면은 뭐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전혀 신경도 안 쓰일 겁니다. 예, 일단은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영향력이 없어요. 문제는. 자 그래서 더 나가서 영향력 있는 애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죠. 하드포크를 영향력 있는 애들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영향력이 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하드포크를 할 이유가 있을까부터 살펴봐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얘네들한테 하드포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런 애들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하드포크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상상이 돼버리겠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산탄데르 이런 데가 하드포크를 할까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하드포크? 산탄데르는 없겠죠. 네, 산탄데르는 진짜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산탄데르는 리플레 커미티에다가 리플레 지분을 갖고 리플사 지분을 갖고 있죠. 굳이 리플사 망하라고 그거를 할 필요는 없죠. 네, SBI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미 리플사의 주주들인데 그걸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심지어 뭐 산탄데르는 커미티 위원회에도 속해 있는데 본인들이 그 이권을 다 포기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 회사인 리플사한테 맡겨두고 그리고 본인들은 거기 주주니까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수정해 나가는 게 좋지 본인들이 쓸데없이 하드포크 만들어 갖고 본인들이 지분도 갖고 있는 리플사도 망하게 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면 진짜 뻘짓 중에 뻘짓이죠. 스위프트요? 스위프트가 굳이 저걸 하드포크 시킬까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거 하드포크 시키면 여러분들 스위프트가 어떤 평가를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차라리 스위프트가 XRP 하드포크 시켜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스위프트가 XRP 하드포크 시켜줘갖고 자기가 하드포크한 XRP 쓰세요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저는 오히려 리플사 광고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쓸모가 없으면 하드포크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쓸모가 있으니까 하드포크 했다는 얘기죠. 어휴, 그 되게 땡큐인데? 스위프트 해주면 좋겠는데요? 간접적으로 광고도 해주지 XRP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죠. 제발 해줘라. 해주면 좋겠다. 스위프트 해주세요. 네, 스위프트가 할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불리해요. 그리고 스위프트 자체가 어차피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협회에 회원으로 있는 여러 메이저 은행들이 뭐 그런 거를 하라고 지시를 할 리도 없고요. 그런 압박을 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스위프트한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거 하드포크 한다면은 약간 영리성 기업, 영리를 띠는 그런 성격을 띠는 기업들이 되겠죠. 제드가 스텔라 팔아서 한다고요? 그러면은 스텔라 루멘 일단 망하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드가 스텔라 재단 만들어가고 스텔라 루멘 운영하는데 그거 놔두고서는 XRP 하드포크 시킨다. 그럼 그 꼴이 우스워지겠죠. 야 스텔라 그거 쓸모없냐? 왜 XRP 하드포크를 이제 와서 해? 그런 비난도 들을 테고 오히려 XRP를 더 인정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거를 만들었는데 본인 거 때려치우고 와갖고 이거 하드포크 시킨다? 오히려 욕먹죠. 스텔라룸엔 별거였어? XRP에 하드포크 이제 와서 왜 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 살 필요 없죠. 스텔라도 비슷해요. 스텔라도 본인들 네트워크 통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리플사 초기 모델에 가까워요.
예,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스텔라루멘도 예, 그 홈페이지 가면은 본인들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이 되겠죠. 물론 디테일은 없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몇 개 살펴봤는데 문제는 요 부분 하드포크화 이유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많이 양보해갖고 얘네들이 하드포크화 이유도 있다고 쳐줍시다. 하드포크 시작합니다. 했어요. 그냥 어쨌든 있다고 치고 예, 하드포크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해갖고 했을 때 당연히 혼자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뭐 컨소시엄 형태로든 뭐든 이제 다 긁어와야 될 겁니다. 긁어와야 될 건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아니다, 저기서 봐야겠다. 여기 있죠. 자, 어느 정도나 규모를 갖춰야 될까요? 자, 비교를 하겠습니다. 현재 XRP 레저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지 당연히 비벼볼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나 갖춰야 XRP랑 동급이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리플로드가 물론 이거 언맵드도 있고 리플로드 일단은 최근까지 조회됐던 게 1051개예요. 리플로드가 이 원장을 기록하는 노드가 1051개거든요. 근데 사실 전부 다 온라인은 아닐 겁니다. 전부 다 온라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절반 정도 된다. 한 500개다. 이거 많이 과소평가 해준 거거든요, 기준을. 그러면 하드포크 된 애도 적어도 리플로드 500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겠죠. 밸리데이터 봅시다. 밸리데이터 154개인데 문제는 지금 보면 엔티티 데이터, 예, 그리고 요거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 있는 친구들 있죠?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다. 요 친구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나오면서 이 친구들 지금 밸리데이터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급들이. 그리고 개수는 154개. 당연히 하드포크 된 애도 이 정도 똑같은 규모는 갖춰야지 이제 XRP보다 우리가 좋아라는 거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네, 이게 가능해야 돼요. 리프사가 그림을 잘 짠 게 지금 각 나라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한 8개? 지금까지 대학교 한 8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드포크 한 친구들도 당연히 그렇게 데려와야겠죠. 뭐 제 3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각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이 와서 같이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티티 데이터 이런 애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봤을 때 한순간에 그거를 준비하는 게 쉽냐 그거예요. 리프사도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하드포크한 친구들이 갑자기 나와라 뚝딱 하면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는 안 할게요.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인 가능성 수치냐 이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진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아요. 하드포크 하려면 기술적으로 그냥 하드포크에 싸하고 혼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일 수 없는 거 그냥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갖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성 있게 XRP랑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XRP랑 동급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뿜어낼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갖춰진 블록체인으로서 하드포크를 하려면은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한순간에 갖추는 게 가능성이 아예 없어서 0%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문제는 그 가능성이 뭐 0.1%든 0.01%든 그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수치가 되더라도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현실성 있는 가능성인가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참 근데 이런 게 너무
쉽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 듣기로는 제가 얘기 들은 건데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궁금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얘기해 준 분께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시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뭐 듣기로는 지인 중에 뭐 아는 사람, 뭔가 되게 내부자처럼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막 조직적으로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뭐 리프사 어쩌고저쩌고 되게 부정적으로 갈 거고 막 이런 얘기가 돈다는데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블록체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뭐 아는 친구가 되게 뭐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런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웬만한 친한 친구 막 혈육관계 수준으로 친한 게 아니면은 막 그런 어떤 리플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정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그렇게 손쉽게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정말 혈육 수준으로 친한 친구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친구한테 내가 이거 얘기해주면 얘가 막 얘기하고 다닐 것 같은데 이런 걱정에 얘기해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얘기해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 들은 거를 그거 막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자기 성격상 친구가 야 이거 고급 비밀이니까 너만 알아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러더라도 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꼭 얘기하고 다녀야지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자그마한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뭐 나중에 시간 흐르면 결과론적으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성 없는 가능성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어쨌든 지켜봅시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면 아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냥 쓸데없이 해외 그 개개인들 몇 명이 하드포크 한다고 협박하고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하드포크 시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들이 그냥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다른 한 손에는 포크 들고 짜잔 하드포크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더하기 포크 보이시죠? 뭐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면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드포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기억을 하세요. XRP랑 뭔가 비비면서 하려면은 준비될 게 많은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하드포크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토큰 분류법이요? 그거 설명드린 거 있는데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좀 김경일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하드포크 뭔지 다시 정리 드리면서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저는 항상 가능성 열어놓고 있습니다. 0%라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은 그걸 바라볼 때 정말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를 기반으로 이게 현실성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현실성 낮은 가능성이라 사실 우리가 그거를 진지하게 대응하진 않잖아요. 나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외계인이 날아가고 날 납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내 삶이 끝난다고 봐야 되니까 오늘 당장 내가 모든 걸 즐겨야겠다. 막 이러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대응하진 않죠. 가능성 0%는 아니겠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이 하드포크 관련된 게 하드포크가 과연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게 뭐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리프사가 운영하고 있는 리프사가 이제 XRP 갖고 여러가지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하드포크를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좀 동등한 상태에서 뭔가 비벼보려면 어느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약간 무의미한 가능성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무의미한 가능성도 왠지 느낌이 와, 촉이 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 제 주변에 능력자가 있는데요, 능력자 말하기로는 뭐 특별한 조직들이 XRP 하드포크 시켜갖고 이거 한대요. 끝. 아니 그 근거는 뭡니까? 아는 지인이요. 아는 지인이요? 누군데요? 아는 지인. 얘기는 못 해주지. 얘기해줄 수 있으면은 그게 비밀 정보겠어요? 아니 지금 내용 다 얘기해놓고 그 지인 누굽니까? 그것도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아니 아는 지인이라니까? 잘 아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 낭비예요. 뭐 만약에 진짜로 그런 지인이 있어서 그런 얘기 들어갔고 그 얘기를 했다 쳐도 그거 갖고 할 얘기가 없죠. 아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보구나. 그냥 기다리면 땡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뭔가 논의되는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팩트와 사실로 볼 때 뭐 하드포크를 하던 안 하던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돼서 고려를 해야 되지. 그냥 너도 나도 야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야 이런 고급 정보가 있다? 야 그 주식 사! 대박! 초대박! 여러분들 이거 믿을만 합니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갑자기 또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죽었다 진짜 이 판은 정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규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규제님들이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규제님들이 와갖고 약간 주식시장이랑 좀 똑같이 정리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기치면은 다 잡아드리고 그 주식도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근거 없는 얘기 하면은 뭔가 제재받는 게 있지 않아요? 좀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도 나도 장난 아니고 실제로 뭐 블록체인 만들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꾼들 되게 많죠. 실제로 먹튀한 애들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참 난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아는 지인이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켜봅시다. 가능성이 제로진 않을 거예요. 제로진 않을 텐데 그 내용 갖고 뭔가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네요. 뭐 아는 지인이 이래저래 해서 이렇다는데 이런 얘기 갖고 뭐 그 가능성 있나 없나 얘기조차도 불가능하고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하드포크에도 안 돼요. 하드포크에도 소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하드포크 하면 소각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죠? 불가능합니다. 하드포크에도 소각 안 돼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하드포크 하면 리플사 보유한 XRP 소각 가능? 누가 만약에 예스라고 주장한다면 누군가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블록체인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1도 모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하드포크 하면 리플사 보유한 XRP 소각 가능합니다. 이런 주장을 누가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블록체인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멋지죠? 제가 바로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저가 분리가 됩니다. 레저가 이 레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드포크 하는 순간 요게 XRP가 될 테고 하드포크 한 거를 쿠데타라고 부릅시다. 편의상 쿠데타가 될 텐데 여기 레저상에서 원래 여기까지 리프사가 보유한 게 한 500억 개 있잖아요. 하드포크 하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일단 레저 기록상 리프사가 보유한 기록도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만들면서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요. 야 리프사 거 500억 개 소각 없던 걸로 만들겠어. 레저상에서 지워버리겠어. 우리가 하드포크 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쓰겠습니까? 특정 집단들이 누군가의 보유 XRP를 인위적으로 삭제시켜버릴 수 있어요. 처음에야 좋아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되게 리프사가 많은 물량 보유한 것 자체도 싫고 그리고 리프사가 보유한 XRP를 판매하는 것도 싫었던 사람이 이런 쿠데타, 하드포크 하는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하면은
초반에는 당연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죠. 향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메이저은행이 쓸 수 있겠습니까? 메이저은행이 이 쿠데타를 쓸 수 있겠어요? 얘네가 우리 거 막 삭제할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갑니까? 지네 맘대로 삭제도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살 수 있어요? 쿠데타가 저렇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쿠데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저희가 리플 사건은 비록 소각하는 권한, 이 리플 사건 소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안전자산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거 삭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불안해 해야겠죠. 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 리플 사건만 소각하고 다른 사람들 건 절대 소각하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더라도 누가 언론에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성에 대해 언급을 시작해요. 야, 쟤네 리플 사건 소각하기 위해서 그런 막강한 권한 갖고 소각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사람들 거 소각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걱정 안 돼요? 이거 위험성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언론에 자꾸 떠들어대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뭐 별별 얘기 나올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 XRP 사라졌어요. 얘네가 소각시킨 것 같아. 내 XRP 돌려줘. 너 소송. 난장판 벌어질걸요? 네,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저거는 쓸 수 없어요. 은행에서 뭘 믿고 도대체 씁니까 저거를. 그리고 굳이 소각을 할 거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뭘로 가능하죠? 밸리데이터들. 저걸 굳이 하드포크 시킬 이유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진짜 소각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고 만약에 밸리데이터들 돌리는 이 XRP 레저에 참여하는 리플사를 제한 3자들이 리플사 보유 물량 진짜 노답이다. 이거 소각시키고 싶다. 그럼 밸리데이터들 투표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기능 넣으면 된다? 밸리데이터들 합의하에 특정 계정의 XRP를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 투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어메먼트 수정안 그거를 밸리데이터들 80% 이상이 동의하는 순간에 그 기능이 들어와요. XRP 레저에 기능이 반영됐죠? 그럼 누군가 다시 투표 제안을 합니다. 야, 리플사 보유한 에스크로 다 삭제, 그거 다 없애버리자. 바로 소각이다. 제안합니다. 밸리데이터들이 80% 이상 동의합니다. 나 찬성. 그럼 바로 소각되는 거예요. 하드포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이거를 과연 밸리데이터들이 하냐 그거죠. 아까랑 똑같은 맥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은 리플사가 안 입고 와서 제가 볼 때는 밸리데이터들이 리플사 지금 안 입고 wan 밸리데이터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당장 그 리플사를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린 과정들을 통해서 소각을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강제로.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밸리데이터들끼리 정치하지 않겠습니까?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정치적으로 변하겠죠. 야, 내 편 만들어서 지분 그 밸리데이터 지분 80% 만들어야 돼. 그냥 난장판 될걸요? 파편화 될걸요 그냥? 그래야지 그 막강한 권한을 누구한테 안 주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XRP 컨센서스에. 누가 이거 믿고 씁니까 그럼? 금융권이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금융권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기존에 이권을 챙기고 있는 산탄데르나 이런 애들은 또 몰라도 제 3의 금융권들이 들어오기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드포크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죠. 우리는 뭐 여기 이 지금 돈 갖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을 들고 여기에 와갖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소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진짜 정보가 힘입니다. 힘. 정보가 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은 그런 소설놀이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소설놀이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 귀를 막으시고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힘을 더 쓰셔야 돼요. 정보가 힘인데 소설에 빠져서 지금 마취 상태에 들어가 있다. 마약 상태. 그럼 진짜 그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포크 관련된 거는 쭉 정리를 드렸습니다. 쭉 정리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됐으려나요? 아마 3, 40분 됐겠죠? 50분이나 지났네? 오마이갓.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쉬었다가 Q&A 시간, 아니다. 최근 소식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저도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